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이 끈적거려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분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고지혈증이나 혈전은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이정호 씨 58세 택배기사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45, 중성지방이 210으로 나와 고지혈증 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같은 업계 동료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건을 목격하면서부터 본인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 씨는 혈관 건강을 위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60대 초반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식습관을 어떻게든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양파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양파가 사실은 고지혈증과 혈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반찬 재료가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약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연구와 임상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이정호 씨 역시 양파 섭취라는 작은 실천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양파가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제대로 먹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섭취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이정호 씨가 양파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민간요법 차원이 아니라 역사와 과학이 모두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중국의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기름진 요리를 많이 섭취하는데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때는 녹차 덕분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양파였습니다. 중국에서도 특히 산둥성 지역 주민들이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산둥성은 중국 최대 양파 재배지로 주민들의 양파 섭취량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산둥성 의과대학 손인주 교수 연구팀의 조사 결과 산둥 주민들의 심근경색 사망률은 다른 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심근경색으로 100명이 사망할 때 산둥성에서는 33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도 양파가 등장합니다. 피라미드를 세운 노동자들에게 매일 양파와 마늘이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크레인 하나 없는 사막에서 거대한 돌덩이를 옮겨야 했는데 양파가 피로를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4500년 전에도 인류는 양파의 특별한 힘을 체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런 연구 결과와 역사적 사실을 접하면서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시대와 나라를 넘어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특별한 식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파 속 어떤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제대로 먹지 못해 효과를 못 보고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호 씨가 양파를 자세히 알아보면서 가장 놀란 부분은 양파가 그냥 채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화학 실험실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뿌리 채소지만 칼로 썰거나 씹는 순간 숨겨진 효소와 성분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의 90%는 물이고 나머지는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입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가 주목한 것은 바로 황화합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잠자고 있다가 양파가 잘리면 알리네이스 ALIINASE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매운 냄새를 만드는 성분들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혈관을 지켜주는 핵심 물질이었습니다. 혈전 형성 억제. 혈액 속에는 상처가 나면 피를 멎게 하는 혈소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쳐 혈전 피떡을 형성합니다. 이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양파의 황화합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거리지 않게 유지합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양파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혈중 중성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과정을 막아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써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B군 흡수 촉진.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성 비타민은 쉽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양파의 황화합물이 비타민 B와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파를 먹고 나면 몸에 활력이 생기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정호 씨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단순히 양파가 몸에 좋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적 원리가 있었구나.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파를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이런 황화합물들이 대부분 사라져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동안 양파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로 양파즙이나 양파차를 구입해서 섭취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파는 네모난 파우치 제품들이었죠. 하루 2봉만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양파즙은 사실 끓인 물에 양파를 달여 만든 양파차일 뿐 생양파를 착즙한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황화합물은 휘발성이 강해 열을 받으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즉 끓이는 과정에서 혈관을 지켜주는 중요한 물질이 거의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정호 씨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마셔온 건 그냥 달달한 양파물에 불과했구나. 실제로 양파를 볶거나 끓이면 처음엔 매운 냄새가 나다가 점점 단맛이 강해집니다. 이때 느껴지는 변화가 바로 황화합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양파는 반드시 날로 먹어야 한다. 생양파를 썰거나 씹을 때 활성화되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양파는 너무 맵고 속도 쓰린데 이걸 어떻게 매일 먹어? 라는 고민이었죠. 하지만 의사는 몇 가지 실천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찬물에 10분 담가두기.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성분은 일정 부분 남음. 샐러드에 함께 넣기. 파프리카, 오이, 양배추와 섞으면 자극이 완화됨. 레몬즙 식초 뿌리기. 산성이 매운맛을 중화. 소량부터 시작. 1스푼 정도로 시작해 점차 섭취량 늘리기. 이정호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양파를 잘못 먹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먹어야겠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좋다. 생양파가 혈관에 그렇게 좋다는데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야?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 정도, 무게로 따지면 약 5070g이면 충분합니다. 반 개만 꾸준히 드셔도 혈액 수치가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욕심을 냅니다. 좋다니까 하루에 1개, 2개씩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양파 속 황화합물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2세 조병윤 어르신이 계셨는데 양파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1개씩 생양파를 통째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건강해지기는커녕 속이 뒤집히고 위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에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양을 줄이고 식후에 조금씩 드시도록 바꾸면서 겨우 증상이 나아졌죠. 교훈은 단순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개인별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양파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예정이신 분들, 최소한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양파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수술 중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드물지만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정호 씨 역시 이 조언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개, 저녁 식사 후에 얇게 썰어 샐러드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맵고 불편했지만 찬물에 담갔다가 다른 채소와 곁들여 먹으니 훨씬 먹기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쯤 지난 뒤 정기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에서 220으로 내려간 겁니다. 설마 이게 진짜 양파 때문인가요? 하고 묻던 이 씨는 의사로부터 식습관 개선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몸으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김옥순 할머니는 혈압약을 15년 넘게 드시던 분이었는데 생양파를 김치처럼 절여 매일 드셨습니다. 3달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끊을 순 없었지만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진 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양파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먹으면 약 이상의 효과를 낸다. 단 하루 반개, 과하지 않게 본인 몸 상태를 살피면서 이게 진짜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비법입니다. 생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냄새입니다. 먹고 나면 입에서 매운 냄새가 올라오고 심한 경우엔 땀에서도 양파 냄새가 배어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지만 도저히 매일은 못 먹겠다라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냄새도 충분히 조절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유 마시기. 양파 드시기 전이나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우유 속 단백질이 황화합물과 결합해 냄새를 중화해 줍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엔 양파 샐러드 먹고 난 뒤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는 걸 습관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둘째, 파슬리 씹기. 파슬리에는 엽록소가 풍부해서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생잎 몇 개만 씹어도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특히 외출 전이라면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녹차 마시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냄새 원인을 잡아줍니다. 양파 드신 뒤 따뜻한 녹차 한 잔만 곁들이셔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넷째, 철저한 양치질. 당연한 얘기 같지만 혀까지 꼼꼼히 닦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냄새는 혀 표면에 오래 남기 때문에 꼭 혀 클리너를 함께 사용하세요. 다섯째, 시간 조절. 사람 만나야 하는 날에는 점심보다는 저녁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는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부담이 덜하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매운맛과 냄새는 줄이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양파 샐러드. 양파를 얇게 썰어 찬물에 10분 담가둡니다. 물기를 빼고 상추, 토마토, 오이와 함께 버무립니다.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려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좋은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양파 절임. 얇게 썬 양파를 소금에 30분 절였다가 헹궈 물기를 빼세요. 식초, 설탕, 깨소금을 넣어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밑반찬이 됩니다. 냉장고에 두고 며칠 동안 반찬처럼 곁들여 드실 수 있어요. 양파 김치. 썰어둔 양파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넣고 버무립니다. 배추김치보다 덜 시고 아삭한 식감이 좋아 매일 조금씩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쌈 채소로 활용. 삼겹살이나 불고기 드실 때 상추 대신 양파를 얹어보세요. 느끼한 기름기를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정호 씨도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매일은 무리겠다라고 했지만 위 레시피대로 응용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양파 절임을 곁들이고
식사 후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죠. 양파가 좋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끝내서는 절대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한 달 큰 변화는 못 느낍니다. 그냥 속이 조금 가벼워진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었다 정도죠. 두 달째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 같은 몸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세 달째 혈액 검사 수치에서 확실한 개선이 확인됩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분명히 내려가 있는 걸 보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정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챙겨 먹는 게 번거롭고 맛도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달만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어갔죠.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에서 220으로 내려갔고 LDL 수치도 안정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몸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택배 일을 할 때 예전보다 피로가 덜 쌓이고 저녁에 집에 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김영자 할머니는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 췌장염 위험까지 지적받았던 분인데 생양파 절임을 매일 드신 지 넉 달 만에 수치가 180까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이건 믿기 어려운 변화라며 놀라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양파가 만능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파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식단 관리, 꾸준한 운동, 금주금연 같은 생활 습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양파는 그 과정을 강력하게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파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약처럼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음식이기에 평생 식탁에서 꾸준히 곁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5년, 10년 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정호 씨 역시 이제 양파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양파 절임, 고기 먹을 때 곁들이는 생양파, 그리고 주말 가족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양파 샐러드. 이 작은 습관이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양파 하나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양파의 효과를 방해하는 조합도 있으니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마늘, 양파와 같은 계열 식물이라서 황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같이 먹으면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양파와 마늘을 자주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양파의 황화합물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노화를 늦추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양파 샐러드에 토마토 몇 조각만 곁들여도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죠. 올리브 오일, 지중해식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양파 속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양파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청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양파의 황화합물과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면 혈전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주 23회 생선 요리를 하실 때 생양파를 곁들여 보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기름진 육류와 과다 섭취,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양파를 조금 곁들인다고 해서 균형이 맞는 건 아닙니다. 양파가 기름기를 다 잡아주지 못합니다. 고기는 기본적으로 양을 줄이고 거기에 양파를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술과 함께 먹기. 일부에서는 술안주로 양파를 곁들이면 괜찮다고 하지만 알코올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양파의 좋은 효과가 상쇄되고 맙니다. 특히 과음과 함께라면 양파가 가진 장점은 전혀 발휘되지 못합니다.
이정호 씨도 처음엔 삼겹살 먹을 때 양파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고기는 소량만 즐기고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양파 샐러드를 기본 반찬으로 삼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식사 후에도 속이 한결 가볍고 피로가 덜 쌓이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꾸준히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남으실 겁니다. 막연하게 매일 생양파 반 개 먹으라고 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일주일 실천 계획표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먹는 방법이죠. 월요일 양파 샐러드. 얇게 썬 양파를 찬물에 담갔다가 상추, 토마토, 오이와 함께 버무려 드세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드레싱으로 뿌리면 맛도 살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화요일 양파 절임.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헹군 뒤 식초, 설탕, 깨소금을 넣어 버무리면 됩니다. 밥 반찬으로 곁들이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쌈 양파. 고기 드실 때 상추 대신 양파를 채 썰어 곁들여 보세요. 삼겹살 기름기를 잡아주고 소화도 한결 잘 됩니다. 목요일 양파 김치. 양파에 고춧가루, 마늘, 젓갈을 넣고 버무려 김치처럼 담가 드세요. 배추김치보다 아삭하고 담백해서 별미 반찬으로 좋습니다. 금요일 곁들이 양파. 짜장면이나 탕수육 같은 음식 드실 때 생양파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기름진 음식과 잘 어울리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 양파 마리네이드. 발사믹 식초와 허브로 절여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자유응용. 일주일 동안 가장 맛있었던 방식으로 편하게 드세요.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 실천표를 따라가면서 꾸준히 양파를 섭취했습니다. 처음엔 과연 내가 매일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레시피가 다양하다 보니 전혀 지겹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식탁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주말에 손자, 손녀들과 함께 양파 샐러드를 먹으면서 할아버지 이거 맛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강력한 혈관 지킴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정호 씨가 증명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지만 3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매일 반 개씩 실천했더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액 수치가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고 택배 일을 하면서도 예전보다 피로가 덜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그의 생활 전체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매일 양파 반 개, 샐러드로, 절임으로, 김치로, 쌈으로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꾸준히 즐겁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물론 양파만 믿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금연, 절주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합니다. 양파는 그 과정에서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줄 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양파 반 개가 내일의 깨끗한 혈관을 만듭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1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양파 한 접시 올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